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붕당 정치와 임진왜란 이후 정치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광해군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한 인물이죠. 우리는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진다면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는 후기, 앞쪽은 전기로 나눠지죠. 1592년 임진왜란이 일합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이 6명이 임금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교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학습 실력을 판단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하면은 임진왜란이죠. 이순신 장군, 거북선, 한산도 대첩, 우리 한민족이 3대 대첩은 고구려인 살수대첩과 고려의 기주대첩, 조선이 한산도 대첩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선조하면은 이렇게 임진왜란과 연결이 되지만은 사실상 임진왜란 저기 전에 조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조선이 건국하는 과정에서의 세력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있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급진개혁파를 훈구 세력이라고 하고,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낙해한 사람들을 사림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은 모두 다 신진사대부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당 정치와 인질이라는 뭐냐라고 할 적에 여러분들은 분당 정치라는 것은 법분자 친구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게 분당 정치 있는데 나중에는 말 그대로 당파 싸움이 되는 거죠. 사실상 당파 싸움이라는 표현보다도 분당 정치의 원뜻과 좀 다른 개념이 변질됐지만 분당 정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선조는 척신 정치란 말이야. 척신 정치. 다시 말씀드리면 외척에 의해 주도된 정치를 척신 정치라고 합니다. 외척이라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와 부인을 외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어머니 문정황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외척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겠다 라고 보시죠. 조선 선조하면은 비겁자라고, 의주로 도망간 비겁자, 아들 광해군한테 전쟁터를 몰아넣고 의주로 도망간 비겁자라고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조선 역사에서 최악의 왕은 선조와 누가 있을까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고종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선조의 분당 정치는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라고 보면은 사림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면서 초기에는 동인, 또 나중에는 서인 이렇게 나눠지면서 남인과 또 북이 나눠지면서 정파 싸움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분당 정치가 전개되죠. 임진왜란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은 이런 분당 정치의 잘못된 권력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선조 이어서 광해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광해군은 뭡니까? 광해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조의 아들이죠. 임진왜란 때 세자의 책봉을 대면서 의병을 이끌고 싸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중립 외교 정책, 21세기의 외교 정책을 핀 것이 뭘까요? 광해군이었죠. 세력이 약해진 명나라, 또 새롭게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후금 청나라 사이에 중립 외교를 전개해서 두 나라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던 실리 외교를 핀 것이 광해군이었다는 거죠. 왜? 명이 후금을 물리치기 위해서 조선에 군사를 요청합니다. 명이 임진왜란 때 군사를 보내줬기 때문에 조선은 명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광해군은 강문입 부대를 파견하면서 자,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고 싸워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요게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이죠. 또 하나는 전후복구, 임진왜란이 큰 전쟁을 이루면서 7년 동안 전쟁을 일으킨 그 전후복구 사업에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은 특산물을 내던 공물을 소유한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내게 한 것이죠. 특산물을 낸다. 여름에 특산물 다 썩고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어떻게 할까? 바꿔서 내게 하는 그런 제도를 펼친 게 광해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전통 한약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이 바로 광해군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광해군, 왜 광해군이 되느냐라는 것은 사실상 인조 반정에 의해서 폐위가 되죠. 자, 중립외교를 펼치면서 생기는 그 붕당 정치의 친명파의 갈등에서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이목왕후를 유폐한 일로 인해 서인이 주도한,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 세력의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에 의해서 폐위가 되죠. 그래서 연산군에 의해서 반정으로 폐위된 두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야, 그러면 인조 반정으로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 인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강해진 후금 명나라, 그리고 세력이 약해진 명나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결정을 놨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인조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의 요청을 거절하고 명나라의 친명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묘호란이 나타납니다. 후금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금이라고 정해져. 그래서 누르하치의 친구로 조선과 후금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정묘호란입니다. 이것은 후금에 대해서 형제 관계를 맺자라는 관계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나 드디어 병자년에 제2차 침입이 일어난 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은 4대 관계를 맺는다 때 우리는 맺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2차 침입으로 인해서 병자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죠. 병자호란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고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항복하고 현재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항복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조는 항복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엄청난 우리 백성들이 끌려가죠. 청나라로.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백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왕들이 잘못된 당파 싸움으로 인한 피해는 오직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붕당 정치로 인한 그 피해는 오롯이 백성들이 먹였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 그들이 당파 싸움에 백성들만 힘들어진다. 올바른 정치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워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